오늘은 일본인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이지만 피해 할머니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남지 않은 이른바 포스트 명예회복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당한 끔찍한 고문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미술가 괴암 김주석 선생의 기록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훼손하지 않은 자연환경이 지역경제에 큰 몫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래프팅과 낚시꾼들로 북적이는 산청 경호강을 취재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이지만 일본의 망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할머니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없더라도 명예회복 활동을 이어갈 이른바 포스트 명예회복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활동가인 통영 출신의 김복득 할머니. 지난해 7월 10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위패와 영정만이 통영의 한 작은 절에 모셔져 있습니다. 김복득 할머니의 빈자리는 컸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은 줄었고 기림 행사도 축소됐습니다. 피해자를 보고 싶어하는 이러한 시민들의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이제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그러한 점이 굉장히 할머니의 빈자리가 굉장히 느껴지고요. 국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240명. 이 가운데 현재 경남 4명을 포함해 20명만이 생존해 있고 평균 나이는 91살로 모두 고령입니다. 생존한 할머니들도 언제 세상을 등질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 동원은 없었다는 망언을 내뱉는 것도 모자라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막고 소녀상 건립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매도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피해자들이 지금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면 포스트 할머니 시대가 돼버리면 과연 일본 정부는 어떻게 나올까?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할머니가 없는 포스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일제로부터 끔찍한 고문을 당했는데요. 지난해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미술가 괴암 김주석 선생이 자신이 직접 당했던 고문 장면들을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그림만 봐도 독립유공자들의 고초에 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일본 헌병이 우리 독립운동가를 고문하는 그림입니다. 두꺼운 강목을 무릎 뒤 오금에 끼운 다음 꿇어앉게 하고 그 위에 의자를 얹어 온몸으로 짓누릅니다. 양팔을 등 뒤로 넘겨 천장에 매달아 탈골이 되게 하거나 손톱 밑을 송곳으로 찍어 돌리는 등 끔찍하고 잔인한 고문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독립유공자이자 미술가인 김주석 선생은 17살이던 지난 1944년 비밀 결사 조직 하구동인회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헌병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림은 본인이 겪은 고문을 그대로 그린 겁니다. 지옥과도 같은 고문 때문에 김 선생은 하반신 장애까지 생겼고 평생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항상 다리가 불편해 하셔갖고 다리를 막 이리 손으로 끌고 그러시는 모습이 많이 있고 일본 놈들이 굉장히 악질이다 하면서 그런 말씀은. 선생의 그림들은 일본 헌병에게 당한 여러 고문들을 상세한 설명과 함께 꼼꼼히 기록해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의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 그거 좀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당사자가 직접 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 김주석 선생이 평생을 장애와 고문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사이 김 선생을 고문했던 친일 헌병 2명은 해방 후 경찰서장과 경찰국장으로 승승장구하고 태극 무공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작은 음악회가 오늘 진주교육청 평화기림상 앞에서 열렸습니다. 진주평화기림사업회는 오늘 행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바치는 헌전 공연과 함께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은 지난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첫 증언한 날이며 지난 2013년부터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있습니다. 국립진주박물관이 제2회 위안부 피해자 기리미는 날을 맞아 오늘과 내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삶을 기리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관련 동화와 소설을 감상한 뒤 평화를 위한 바람이나 다짐을 적어 나무에 매다는 평화나무 쓰기가 마련되고 위안부 피해자 심다른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한중일 작가가 그림책을 그려내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그리고 싶은 것이 상영됩니다. 훼손하지 않은 자연 환경이 지역 경제에 큰 몫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래프팅과 낚시꾼들로 북적이는 산청 경호강이 그곳입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덕유산에서 발원해 지리산 자락을 흐르는 경호강. 낚시 장비로 중무장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언어 낚시꾼들입니다. 영남 쪽에서 경호강이 최고고 경호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낚시질 할 자리. 어느 낚시할 곳이? 예, 어느 낚시. 낮에는 언어, 밤에는 쏘가리. 낚시철이면 전국의 낚시꾼들이 경호강에 모여듭니다. 맑은 물에다 빼어난 경치, 무엇보다 풍부한 어족 자원 덕택입니다. 경호강을 찾는 인구가 쏘가리하고 은하하고 대략 평균적으로 하루 200명 정도 되는데 멀리서 오시기 때문에 대부분 숙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강은 이곳 산청 상류부터 진양호까지 보같은 인공 구조물이 없는 자연 하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경호강은 래프팅의 최적 장소로도 꼽힙니다. 래프팅 구간이 13, 14km로 짧지 않고 쏘와 여울이 잘 어우러져 래프팅 재미가 어느 곳보다 쏠쏠하다고 체험객들은 말합니다. 작년엔 너무 가물어서 물이 없었는데 올해는 물도 많고 더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한철 경호강 래프팅 체험객은 10만 명가량. 이들이 쓰는 돈은 줄잡아 50억 원에 달합니다. 단기 고용된 래프팅 가이드만 200명에서 300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적지 않습니다. 가이드 같은 경우에도 한 해 한 200~300명이 들어와서 상주를 하니까 산천 요 시장 경제도 좀 살아나죠. 인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래프팅과 민물 낚시의 전국 명소로 자리 잡은 경호강. 잘 보존한 자연 환경이 지역의 경쟁력임을 경호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가 지났지만 함안에서는 여름꽃인 연꽃이 분홍빛으로 물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700년 전 자취를 감췄다가 모습을 드러낸 아라홍련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서창원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연못에 핀 연꽃이 바람에 넘실댑니다. 하얀 비단에 분홍빛 물감이 번져나가듯 10개 물든 홍련이 고운 자태를 뽐냅니다. 10년 전 경남 함안 성산산성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연꽃 씨앗이 꽃을 피워낸 겁니다. 꽃의 이름은 아라홍련. 700여 년의 시간을 건너왔습니다. 일반 홍련과 달리 꽃 하단부가 백색이고 그리고 중단부가 선홍색, 그리고 끝에 갈수록 홍색이 짙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사방 사이즈가 균일하고 크기도 다양하지 않고 무엇보다 아라홍련은 해가 내리쬐는 오후에 꽃잎을 닫는 탓에 아침 일찍 찾아가야 활짝 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라홍련은 지난달 중순 만개했지만 올해는 꽃이 평년보다 다소 늦게 핀 덕분에 8월이 돼서도 아라홍련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라홍련도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꽃잎도 엄청 크고 꽃송이도 크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경주 안압지연과 유전자가 같은 신라시대 연인 법수홍련도 눈길을 끕니다. 은은한 연분홍색 꽃잎과 강한 향기를 내뿜는 게 특징입니다. 올해는 또 황가연과 야계연 등 함안군이 기증받은 다양한 연꽃도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이달 말 개화 시기까지 아라홍련과 법수홍련 등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희귀홍련 5종을 이곳 함안 연꽃 테마파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지수 경남도 의회 의장이 경남의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위안부 피해자 기리밀 행사에 참석해 경남은 위안부를 포함해 강제동원 피해가 컸던 지역인데도 역사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상남도가 역사관 건립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김 의장은 김경수 도지사와 황교육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장을 잇따라 만나 역사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KBS 진주방송국 지키기 진주시민대책위원회가 일방적인 방송국 폐쇄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오늘 KBS 진주방송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BS는 위기에 처한 지역방송의 해법을 찾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취재기자 보강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제대로 된 지역방송국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동구는 노인을 상대로 고가의 제품을 파는 속칭 떴다방이 하동업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하동구는 특히 종교를 내세워 고가의 물품을 팔거나 종교의식을 대가로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생겨나고 있다며 주민들이 허위 과대 광고에 속지 않도록 홍보와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천 지역의 의제를 발굴해 변화와 혁신을 꾀하기 위한 사천 사회혁신가 네트워크가 창립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사천 사회혁신가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문제를 혁신적 관점에서 찾아내고 해결할 예정인데 현재 시군마다 구축되고 있는 지역혁신가 네트워크 또는 다음 달 개최되는 경남 사회혁신 플랫폼에서도 한 몫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